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안 빨아주더나? 난 저기에 매일 폭달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여대생이 읽어주는 불륜 라디오의 나윤입니다. 댓글에 링크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다들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저희 채널 구독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 더위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카톡 사진도 함께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서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대생이 들려주는 불륜 라디오 나윤이와 함께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어린 와이프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남자입니다. 30대 초반 직장을 다니다가 선배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예쁜 편으로 항상 생글생글 웃고 다녀서 외모보다 예뻐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성격도 푸근한 편이라서 제 모든 걸 잘 받아주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했기에 저는 이 정도 여자라면 좋은 가족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연애를 했고 이 정도 여자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여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었지만 아내는 좀 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도 그에 동의하며 아이는 늦게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 대화도 잘 통해서 결혼해서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 말고는 여자 경험이 없었지만 부부관계 또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2년차가 넘어서는 주 2회 정도 하였고 아내도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이다 보니 집안일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고 연봉이 좀 더 높은 저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같은 회사에 있는 아내의 동료 여직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여직원분은 저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분이 점심마다 구내 식당이 아니라 외부 식당을 이용해요. 그것도 어떤 남자분이랑요. 처음에는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남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 수소문해서 알려드려요. 처음에 전화를 받고 손발이 덜덜 떨려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서 제보를 해주신 여직원분께 문자를 냈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거의 정시 퇴근이고 야근은 없어요. 이 문자를 받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는 야근 때문에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일을 듣고 나서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거북해서 모든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와이프를 떠봤다가 불륜이 아니라면 그것도 애매할 것 같아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심부름 센터를 제가 이용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돈을 주니 알아서 척척 해주더군요.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사진 속에는 모텔 앞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저의 와이프와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실루엣이 뭔가 익숙해 다시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말도 나오지 않고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와이프가 왜? 무엇 때문에 제 친구랑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그리고 친구라는 새끼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돌아왔을 때 저와 성격이 잘 맞는 직장 동료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 동료분은 저를 사람들이 잘 드나드지 않는 비상구로 데려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의 따뜻함 때문인지 저의 상황을 모조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라도 말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두 년놈을 잡아 죽이기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동료분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단은 바로 터뜨리지 말고 증거를 좀 더 수집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터뜨리는 건 감정을 쏟아내는 것밖에 되지 않고 허점도 많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핸드폰 카톡 내용이랑 추가 사진 등등 여러 가지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집하기 시작하다 정말 쏟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게 이상할 정도로 아내는 꽤 치밀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자료들을 수집할수록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이런 감정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카톡 내용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기대하게 만들어? 뭐 해줄 거냐고. 사진 보내봐. 보고 판단할게. 무슨 사진? 발 사진. 지금 신은 구두랑 해서 봐봐. 예쁘네. 빨고 싶다. 왜 여길 좋아해? 이해가 안 됨.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안 빨아주더나? 난 저기에 매일 폭달 가능한데? 사랑한다. 이따 보자. 웅웅. 나도 사랑해 자기야. 내가 더 사랑해. 카톡 내용을 보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를 속이고 뒤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게 정말 괴롭더군요.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아내에게 야근이라 해도 조금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일찍 와서 같이 데이트나 할까? 이런 식으로 떠봤는데 너무나도 평소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자상한 말투와 미소로 노력해보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라더군요. 이게 다 가면인가? 연기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이 이상한 걸 보고 깜짝 놀라하며 왜 그러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핑계만 대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날은 친구도 따로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태연하게 아내의 안부를 묻고는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사는 이야기 하면서 주절거리는 그 새끼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제가 말없이 안주만 씹고 있으니 친구가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된다면서 몸 생각도 좀 하고 일하라는데 그대로 젓가락을 들어서 그 새끼 눈가를 파버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게 없다고 이성이 다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기고 내가 노력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식욕도 나지 않았고 마음고생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지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고 친구에게는 위자료 청구, 아내에게는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카톡 음성,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CCTV 등 전부 확보해둔 상태라 문제가 없다더군요. 서류가 다 준비되고 편지랑 이혼 서류를 넣은 봉투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바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저의 무기력과 슬픔 그리고 냉정함과 단호함을 다 담았습니다. 아내는 문자며 전화며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돼서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이대로 이 새끼를 죽이고 나도 죽을까? 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아내랑 이혼할 거니까 네가 데리고 살던 섹파로 지내던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 그대로 아내의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제 의견을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아내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오해라느니 아니라느니 헛소리만 써놨는데 점심에 친구 만나고 온 뒤 시간에는 미안해, 직접 만나서 사과하게 해줘, 일도 그만둘게, 아이도 낳을게 등 필사적으로 변명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처를 직장 근처 오피스텔로 옮겼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혼 절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와이프랑 친구는 둘이 또 잘 안 된 것 같더군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어지고 우울합니다. 그나마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었으니 다행이겠지요. 이혼한 지 2년이 넘었고 저도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은 치유된 상태라 이젠 다른 여자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솔직히 결혼이 너무 무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친구분과 아내분을 동시에 잃으셨다고 생각해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때가 오면 분명히 사연자분의 마음을 치유해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대생이 들려주는 불륜 라디오의 나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